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 출발했다가 지금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연일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전략 세워봐야 될지 네. 오늘장 어떻게 보실까요? 어제에 비하면 오늘은 조금 재미없는 시장이지만 네. 그래도 양시장이 이게 추세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상승 추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게 저는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김영민의 이제 시장 직설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코스피 편식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코스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네, 있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도 사실은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있었고요. 코스피만 집중적으로 이제 사는 모습이었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장중에 4천억이 넘게 이제 코스피 시장 쪽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그 4천억의 거의 대부분이 삼성전자 쪽에 이제 매수가 좀 됐었거든요. 삼성전자 이제 수급 쏠림이 계속 조금 심해지다 보니까 오늘도 이제 중소형주들 흐름이 그닥 이제 좋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11시가 지금 딱 넘어가면서부터 오늘 삼성전자가 2%가 넘게 또 추가적으로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주가가 쭈르륵 밀려가지고 지금 보합 근처까지 좀 흘러내렸거든요. 아마 또 어딘가의 창구에서는 단기 급등 어저께 거의 6% 가까이 올랐었고 오늘도 2%가 넘게 이제 상승하면서 거의 6만 원대 이제 근접을 하다 보니까 또 누군가는 바닥에서 이제 샀던 물량들을 조금 차익 매도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주가가 조금 흘러내리면서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도는 오히려 줄고 있어요. 이제 코스피로 좀 쏠렸던 이제 자금들이 오후장에는 코스닥 시장으로도 조금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요 대목에서 한번 엿볼 수 있는 거고요. 어제도 극심한 쏠림이 있었다가 오후장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좀 몰리면서 코스닥 지수도 이제 1%가 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거의 비슷하게 제약바이오라든지 AI, 오늘 또 AI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받고 있죠.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성장 섹터 종목들, 코스닥의 이제 성장 섹터 종목들 쪽으로 수급이 또 확산되는 흐름을 오늘 오후장에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성장 섹터 종목들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 시장에도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기 바라면서 오늘도 수급이 향하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오전장 수급 특징주는 오늘은 재미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종목 알테오젠을 한번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드리고 하루 건너뛰고 딱 어저께 오후에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 자회사로 두 건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체결을 하면서 거의 뭐 2조 원 가까운 이제 금액으로 체결을 했죠. 뭐 매드이뮨이라고 하는 자회사 쪽으로 이제 체결이 된 거지만 사실 계약은 두 건이었지만 물질은 세 건이라고 이제 지금 추정이 좀 되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공시 내용을 통해서 다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세 개의 후보 물질에 대한 두 건의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이제 나온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추정컨대 우리가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항암제라고 하면 2세대 이제 표적 항암제, 3세대 이제 면역 항암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라는 건 이제 PD-1 그리고 PD-L1 이런 거 한 번쯤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이 면역 관문이 생겼을 때 그 면역 관문을 억제하는 이제 면역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한 임핀지라고 하는 이 면역 관문 치료제, 면역 항암제가 있는데 아마 이걸 SC 제형으로 이제 개발을 하기 위한 또 기술 도입 계약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머크사도 이 키투르다. 전 세계 면역 항암제 중에 가장 매출이 지금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연간 뭐 작년에만 40조 원이 넘게 이제 매출이 나왔잖아요. 그걸 특허가 풀리기 전에 이제 SC 제형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역시도 이 임핀지에 대한 SC 제형 변경을 이제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또 하나는 특허와 관련된 이제 분쟁이 완전히 이제 뭐 알테오젠과 머크사의 압승으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이번 계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입증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왜 빠지느냐? 오늘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사상 최고가를 한번 뛰어넘었잖아요. 기관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또 열심히 단기 차익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시총 1위 기업이고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 무료 방송 들으신 분들은 36만 원대 정말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제가 곧 빅딜 계약이 나올 거다라는 거 힌트까지 다 드렸었거든요. 불과 한 2, 3일 만에 주가가 한 25%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마 단기간에 이제 또 매수했던 자금들에 대한 차익 매도 물량들이 분명히 좀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 작년에 여러분들 유한양행이 렉나자 이거 미국 FDA의 품목 허가 받고 나서 그날 오히려 16%가 넘게 급등을 했었다가 마이너스로 끝났었거든요.
그날 수급을 보면 유한양행을 외국인들이 100만 주를 넘게 팔아먹었어요. 근데 하루 건너뛰고 이틀째 되는 날 도로다시 100만 주를 사면서 그때부터 유한양행이 상승해가지고 10만 원에서 16만 원 넘게까지 이제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알테오젠도 저는 마찬가지로 분명히 단기 급등 그리고 기다렸던 재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어제 제가 공개 방송 시간에 알테오젠 이 기술 이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굉장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추가적인 이제 SC 제형 변경에 대한 기술 이전이 충분히 이제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면역 항암제, 뭐 ADC 치료제 정말 뭐 무궁무진하게 지금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목표가가 더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계약금만 뭐 이번에 또 600억 정도를 또 수령을 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하루 이틀 정도 또 세론 나오면서 쉬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중장기 이제 상승에 대한 이제 모멘텀은 아주 강하게 지금 인식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조 원 규모의 계약 소식에 신고가를 기록했던 알테오젠 오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오후장 수급 특징주는 이 종목이 오늘 생쇼에서도 언급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네. CMS라는 종목이에요. 로봇 관련해서.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순서대로 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요것도 이제 다음 순번을 분명히 번호표를 뽑아 드렸었거든요.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클로버하고 뭐 MOU 체결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클로버 주가가 급등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T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와 하이젠 RNN 같은 액추에이터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오늘 다시 이제 CMS가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휴머노이드 이제 공동 개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장 초반에 1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만 놓고 보면 사실 T 로보틱스라든지 클로봇이 주가가 급등했던 거에 비하면 CMS가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이제 강한 시세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해서 코스닥을 좀 팔고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의 업종 대표주들을 매수하는 쏠림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좀 완화된다라고 하면 CMS를 중심으로 오후장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CMS, 어제 또 급등 나왔던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이제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코스닥 지수가 상승폭을 좀 키운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와 로봇, AI 이런 종목들이 이제 견인을 할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수급 특징주 CMS 참고해 보시면서 오후장에 또 10% 넘게 또 다시 한번 시세가 또 분출이 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CMS 오후장 수급 특징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어떤 종목들이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KCS가 30% 수익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좀 윗꼬리가 달렸는데 네. GTC 모멘텀 여전히 유효할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ICDK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네. 좀 누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의 양자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면서 디웨이브 퀀텀이 간밤에 또 상승을 했고요.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퀀텀 컴퓨팅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순환매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다. 양자가 이제 상용화되는 시기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술이 워낙 빠른 속도로 제가 심지어 어저께 2022년 노벨상 이제 수상했던 그 소식 말씀드리면서 이론이 정립되고 나서 이론이 이제 과학적인 이제 입증을 하고 난 이후에 기술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퀀텀데이 때 아마 분명히 그와 비슷하게 굉장히 지금 빠르게 큐비트의 숫자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할 수 있고요. 큐비트 숫자가 증가하면서 오류를 어떻게 이제 제거하는지 그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양자 내성 암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강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양자 관련된 종목들은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한다라는 포인트를 좀 설명드렸어요. 오늘 KCS가 장 초반에 16%가 넘게 이제 급등을 하면서 14,5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했어요. 목표가를 굉장히 시원하게 한번 좀 뚫었기 때문에 차익 매도 타이밍이 정확하게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젠슨항 CEO가 내일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2시쯤 이제 기조연설을 할 거기 때문에 그때 또 퀀텀데이라든지 또 AI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코멘트가 분명히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겨우 양자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많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 미국의 대표 양자 기업들, 양자 컴퓨팅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들이 지금 또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이제 ETF가 만들어지고 미국의 양자 기업들의 이제 시세가 다시 좀 강해지면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또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ETF가 당연히 출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상용화되는 시기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기술이 이제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미국 기업하고 직접 경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미국에 지금 잘 나가는 퀀텀 기업들과 협력하는 기업들. 제가 KCS를 딱 대장주로 이제 꼽아드렸던 이유도 KCS가 SK텔레콤하고 양자암호 칩을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SK텔레콤이 아이온큐하고 지난달에 MOU를 체결을 해서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의 이제 양자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있고 SK텔레콤은 양자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기업이 결국 이제 시너지가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MOU를 이제 체결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KCS가 협력사로서 이제 낙수 효과를 입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ICTK가 이제 급등하고 후속주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도 벌써 30%가 넘는 수익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아마 양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저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요. 뭐 KCS라든지 ICTK, 뭐 엑스게이트 이런 종목들을 두루두루 좀 참고를 하시면서 바닥이 좀 눌렀을 때 충분히 좀 살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지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기조 연설까지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온코크로스가 17% 수익 중에 있습니다. 오늘 또 의료 AI 종목들이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요즘에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 소개해드리는 종목들이 사실 산업과 업종 섹터에 구애받지 않고 뭐 제약바이오, AI, 로봇, 뭐 반도체, 그다음에 실제로 양자 관련된 종목들도 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좀 피드백을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지금 온코크로스도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 세 번째 공략을 하는데 들어갈 때마다 지금 계속 큰 수익이 나고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 날 온코크로스 이제 소개해드리고 나서 영업일 기준으로 보면 금요일 그리고 어제 오늘 뭐 한 2, 3일 정도 이제 지났는데 바로 오늘 12,000원 목표가 달성을 하면서 역시 이 종목도 장중에 16%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13%가 넘게 수익이 지금 나고 있어요. 목표가 12,000원 달성을 했습니다만 직전 고점이 지금 거의 15,000원, 16,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어 보이거든요. 2차 목표가로 14,000원 정도를 이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온코크로스는 오늘 들어가셔도 된다. 제가 그 엔비디아 이제 GTC 2025 관련해서 GPU 칩에 대한 이제 새로운 이제 뭐 내년도부터 이제 출범하게 될 루빈에 대한 거라든지 GB300 B300 시리즈가 이제 5월 안에 양산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공개가 좀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유리기판이라든지 또 액침 냉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AI 의료기기나 AI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연초에 여러분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조금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투자해놓은 회사들 포트폴리오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다른 기업들은 다 팔았는데 미국의 AI 신약 개발하는 기업인 리커전 파마는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게 나타났거든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엔비디아가 5천만 달러 이제 투자해가지고 이 회사에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리커전은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리커전의 주가가 폭등을 한번 했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간밤에 한 6%가 넘게 이제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오늘 보시면 온코크로스를 중심으로 3빌리언, 그다음에 AI 의료기기, 루닉 같은 이런 기업들이 강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무도 이 GTC 2025에 대해서 이제 2025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AI 의료나 AI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의외로 이쪽도 다시 한번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엔비디아의 GTC 2025 모멘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고 온코크로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 후보 물질 자체를 발굴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데 결을 조금 달리한다 그랬잖아요.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가 그 후보 물질 자체가 다른 적응증, 예를 들어서 이제 공형암이라고 하면 위암에 이제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대장암에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적응증을 확장할 때 바로 온코크로스의 랩터 AI라고 하는 플랫폼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화가 훨씬 더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신규 상장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한 우상향 추세를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나 눌림목 공략이 성공을 했고 목표가 14,000원까지 좀 올리면서 오늘도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온코크로스 2차 목표가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으로 큐렉소가 5% 수익 중에 있는데요. 내일 기조연설 관련해서 계속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맞습니다. 뭐 로봇도 역시나 기조연설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항 CEO가 분명히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GTC 2025는 엔비디아가 GPU를 팔아먹기 위한 거다. 근데 그 GPU를 지금은 기업 대상으로 이제 다 영업을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사실 AI라는 게 로봇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PC라든지 노트북, 스마트폰 계속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 각종 이제 엣지 디바이스로 AI가 이제 확산이 좀 될 거잖아요. 그때도 사실상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각종 이제 플랫폼, 코스모스라든지 제슨토르 이런 이제 로봇 플랫폼이라든지 AI와 관련된 플랫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반도체를 이제 팔아먹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로봇 기업들이 GTC 2025 때도 분명히 이제 주목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큐렉소도 역시나 수술용 로봇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어저께 초반에는 조금 누르다가 장 막판에 굉장히 이제 탄력적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 뭐 약간 음봉 조정이 좀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 10,000원을 뚫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이제 강한 이제 시세가 분출이 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큐렉소도 10,000원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관련해서 계속해서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10,000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오늘의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은 17,300원 현재가로 GNC 에너지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발전 설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전, 뭐 열병합 발전,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주목을 받은 게 디젤 엔진 기반의 사실 비상발전 이제 솔루션을 이 회사가 이제 공급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4분기 때 특히나 이 여러 가지 이제 일회성 비용들을 감안하더라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나왔는데요. 그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나온 이유가 요 회사의 이제 데이터 센터향 이 비상 발전 설비에 대한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좀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에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약간은 좀 소강 국면이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AI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이제 부각되고 GTC 2025가 끝나면 다시 한번 이제 또 AI 인프라에 대한 이제 투자가 강조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AI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전력 수요들을 감안하면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많이 지어야 되고 실제로 데이터 센터를 이제 지었을 때 반드시 이 비상발전 설비가 같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화면에 이제 좀 준비를 해왔는데 데이터 센터 이제 전력 소모량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현재 2기가와트 정도의 이제 전력 소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향후에는 2배 이상 지금 급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지었을 때 그 데이터 센터 하나당 전력 소모량이 5기가와트 무려. 보통 대규모 원전 하나가 한 1기가와트에서 2기가와트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5기가와트짜리 데이터 센터를 무려 20개를 지금 4년 동안 짓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제 GNC 에너지가 국내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해외 진출까지도 가시화가 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기업 가치가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오전에 주가가 쭉 밀리고 있다가 양봉 전환하면서 추세가 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충분히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21,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14,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AI의 또 다른 수혜주로 주목받고 있는 GNC 에너지 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온코크로스 말씀드렸잖아요. 후속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종목 7,120원 현재가로 딥노이드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추세가 굉장히 이쁘게 잘 만들어지고 있어요. 1월 달에 주가가 이제 AI 의료 관련된 기업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리커전 효과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었거든요. 연초에 9,000원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지금 보시면 다시 6,500원까지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 가격 조정을 크게 한번 받고 나서 지난주에 딱 바닥이 좀 만들어지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전환이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의외로 또 GTC 2025를 통해서 젠슨항 CEO가 이 AI가 어떤 분야로 이제 응용되는지에 대한 이제 코멘트를 좀 할 때 분명히 AI 신약 개발이든지 AI 의료 쪽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딥노이드는 이 AI 영상 판독 분야에서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높은 걸로 평가를 받고 있죠. 딥뉴로라든지 딥체스트 같은 이런 제품들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특히 딥뉴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이제 종합병원에 한 35개 군데 이제 도입이 됐는데 올해 말까지는 170개가 넘는 이제 병원에 도입이 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비급여 적용을 좀 받기 때문에 도입 병원 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매출도 이제 빠르게 성장을 좀 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AI에 대한 이제 확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M4CXL이라고 하는 또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요거는 영상을 이제 찍어가지고 보통 의사분들이 임상병리 학자분들이 이걸 보고
뭐 암이 있다 없다, 종양이 있다 없다를 판독해 주잖아요. 근데 그걸 AI가 대신해 준다는 거거든요. 사진을 보고 그대로 판독을 해서 그 판독에 대한 결과 보고서까지 이제 만드는 게 바로 M4 CX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또 딥노이드가 개발을 해가지고 출시를 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흐름이 뭐 워낙 좋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을 한번 편하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8,400원, 손절가는 6,000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의료 AI 관련해서 딥노이드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영민한 투자와 함께 시장 인사이트 얻어가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투자해놓은 시간에서도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